뉴욕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뉴욕시 정부는 교내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합니다. 뉴저지의 지방 도시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새로운 방역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의 전체 감염 사례 5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새해 뉴욕 뉴저지에서는 최저임금과 같이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정들이 바꿀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4곳의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욕 퀸즈에서 활동한 한인 변호사가 62만 달러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매장에서의 집단 범죄 증가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 예산 사상 최대인 7,6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성탄절 이후 이틀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만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정부는 교내 코로나19 검사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S 등에 따르면 뉴욕주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24일 5만 명에 육박했지만 성탄절 당일인 25일에는 3만 6천여 명, 26일에는 2만 6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 뉴욕시의 일일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6일에는 1만 4,591명을, 27일에는 1만 7,334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오후 12시 기준 2만 200명을 기록하며 다시 2만 명 선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M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2만 3천 명을 넘겼는데 이와 비교해 비교적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오늘 드블러지어 뉴욕시장은 스테이 세이프 앤 스테이 오픈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급 내 확진자가 나와도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게 됩니다. When there's a positive case in a classroom, every child takes home at-home test kits. Every child who tests negative comes back to school. It's as simple as that. 그는 또한 1월 3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무작위로 8만 명의 학생들을 뽑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2배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직원들도 PCR 검사를 받을 것이며 교내에 충분한 물량의 PCR 검사 키트가 없다면 그 대신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또한 오는 1월 3일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기 전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전까지 시내 40곳의 검사소를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 주정부는 어제부터 타임스퀘어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지하철역에서 임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및 검사소를 새로 열었습니다. 한편 오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국내 항공편 승객들에게도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저지도 코로나19 검사소 추가 설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뉴욕에서 처음 시작된 연방정부 운영의 검사소가 뉴저지에도 설치될 예정이며 호보큰과 패리슨에서도 마스크 착용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뉴저지의 지방 도시들에서는 하나둘씩 새로운 방역 수칙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등에 따르면 내일부터 호보켄의 경우 실내 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시 시행합니다. 이에 2세 이상의 주민들은 실내 공공시설 및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패터슨 시정부도 오늘 모든 실내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는 12월 31일부터 1월 10일까지, 뉴저지에서는 최초로 실내 장소 입장 시 5세 이상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앞서 지난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내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는 추가로 코로나19 검사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검사소 정보와 운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라마포 컬리지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콜론홀에서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검사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백악관은 지난주부터 뉴욕시에 설치되었던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검사소를 뉴저지에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저지 보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협력하여 검사소 설치 장소 및 운영 시간을 정합니다. 이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연방검사소가 주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귀중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의 전체 감염 사례 5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일대 8개 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오는 3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5일 기준 오미크론이 미 전국 감염 사례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델타 변이는 41.1%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지 불과 19일 만인 지난 20일, 오미크론은 델타를 제치고 미국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일 당시 신규 확진 사례 중 73%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확산 위협에 따라 몰타, 볼도바, 스웨덴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로 격상시켰으며 아르헨티나는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12월 31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근원지인 남아프리카와 그 주변 국가들 총 8개국에 대한 여행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여행 제한 조치는 지난달 29일 내려졌으며 해당 8개국에는 남아공, 보츠나와,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지난 몇 주간 오미크론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CDC는 현재 남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여행 제한을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CDC의 권고를 근거로 8개국의 여행 금지령을 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오미크론 변이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로 퍼졌으며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보건당국은 남아프리카 과학자들과 협력해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중증 입원 위험률을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 및 물, 전기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차단 조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등 뉴욕 뉴저지에서는 일상생활과 직결될 규정들이 바꾸거나 새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년 새해 뉴욕과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모두 인상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간당 14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기타 지역은 현행 12달러 50센트에서 13달러 20센트로 인상되며 뉴욕시 최저임금은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시간당 15달러로 유지됩니다. 뉴저지는 2019년 필 머피 주지사가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뉴저지 대부분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법안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2년 1월부터는 뉴저지는 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됩니다. 단, 계절제 근로자와 5인 이하 사업장 근무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80센트 인상된 12달러 90센트입니다.
한편 식당 종업원과 같이 현금 TV 임금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1달러 인상된 5달러 13센트로 이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팁을 합한 총액이 적어도 시간당 최저임금인 13달러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고용주가 부족분을 채워 지급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뉴욕, 뉴저지 모두 일회용 제품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1월 1일부터 식품이나 음료를 판매 시 폴리스틸렌 재질, 즉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금지되며 델리와 식료품점, 레스토랑과 카페 등은 물론이고 행사에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첫 적발 시 최대 $250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이 반복될 때마다 벌금이 2배씩 오릅니다. 다만 육류와 해산물, 생선 포장이나 이미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밀봉된 채 상점으로 유통된 제품은 예외입니다. 마찬가지로 뉴저지에서도 2022년 5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음 적발 시엔 경고 조치에 그치지만 2차 적발 시엔 벌금 $1,000, 3차 이상 적발될 경우 매회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필머피 주지사는 이번 주 초 상하수도 및 전기 사용자들의 공공요금 지급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요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전기 및 수도 사용자들은 내년 3월 15일까지 납부를 유예받게 됐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서비스 연결을 끊지 못하게 하고 해당 기간에 사용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모든 공익기업은 고객에게 12개월 무이자 지급 계획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해에 바뀌는 것들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보장연금 인상입니다.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소셜 시큐리티 월 지급액은 평균 5.9%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6,400만 명이 넘는 연금 수령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월 평균 $1,565에서 $92 오른 평균 $1,675를 받게 되며 부부의 경우 현재 월 평균 $2,599에서 $154 오른 평균 $2,753를 받게 됩니다. 또 800만 명의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SSI 수혜자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개인은 현재 월 $794에서 $841로 부부는 $1,191에서 $1,261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내년 3월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주 각 지역에서는 재외선거인 및 국외 부재자 유권자 등록 신청 접수 마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 주저지 일원에서는 4개 투표소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8일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뉴욕 일원 3곳과 필라델피아 출장소 1곳으로 총 4군데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 3곳의 투표소는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 총영사관 내의 투표소와 퀸즈 베이사이드의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그리고 뉴저지는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년 재외 선거와는 달리 투표소가 한 곳 더 설치됩니다. 필라델피아 시청 바로 옆에 위치한 뉴욕 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에도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써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는 총 4곳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확정된 4곳 외에도 투표소 추가 설치 여부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실 김호택 재외선거관은 이는 현재 한국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투표소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확대로 개정이 된다면 우리 재외국민들의 투표소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며 재외선거관인 저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추가 투표소 장소나 인력 확보 등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고 재국민들께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신고 신청자는 영구명부 등재자 포함 총 6,155명으로 전체 추정 유권자 13만 4,625명의 4.5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6%에 이르던 지난달 말의 등록률에 비해 약 1.97% 증가된 수치입니다. 여기에 총 6,586명이 등록 신청을 완료한 필라델피아 출장소를 포함하면 전체 유권자 15만 9,999명 중 4.11%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8일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을 앞두고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은 현장 순회 접수와 단체 카톡,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뉴욕 한인회 및 각 단체들과 연계해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김호택 재외선거관은 현재로서 가장 편리하고 빠른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등록이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1월 8일까지 한인마트에서의 순회 접수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 온라인 등록 마감은 1월 5일이며 순회 접수 등록 마감은 1월 8일입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투표에는 사전 신고 신청자에 한해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투표소별 운영 일정과 시간은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뉴욕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 퀸즈에서 활동한 한인 최유환 변호사가 5년간 무려 62만 달러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퀸즈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뉴욕 퀸즈의 플러싱 노던 볼러바드에 사무실을 운영해온 47세 최유환 변호사는 2급, 3급, 4급, 중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3급에는 41개의 중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4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관련 의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 62만 달러의 합의금을 가로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각각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퀸즈 검찰 측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여성의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52,5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받아야 했지만 최 변호사는 이 중 35,000달러를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이후 최 변호사는 2017년 11월 20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으나 변호사 행위를 이어가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에는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 여성의 합의금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7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이 중 변호사비를 제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돼야 할 5만 250달러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변호사는 지난 2019년 3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번 혐의에 대한 재판은 퀸즈 형사법원에서 오는 30일에 열리며 최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5년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이전에도 2020년 9월 의뢰인의 서명을 위조해 합의금 6만 6천 달러를 가로챈 뒤 퀸즈 검찰로부터 4급 중절도, 3급 위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온라인 구매 급증과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연이은 집단 범죄 피해로 아예 문을 닫으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27일 폭스 비즈니스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와 매장 관련 범죄 급증 등의 이유로 미국 내 주요 유통체인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의 100개의 매장이 있는 CVS 헬스는 지난 11월 전국 만기 지점 중 약 9%를 폐쇄하고 향후 3년간 매년 300개의 점포를 추가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CVS 헬스는 이에 대해 고객들이 온라인 구매 방식을 선호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CVS가 1차 진료 서비스 허브 역할을 하는 일부 장소가 있어 고객들의 건강관리에 확실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매장들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국 체인인 라이트에이드도 비용 절감과 수익 확대를 위해 매장 63곳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00개의 매장과 뉴저지에만 24개의 매장이 있는 메이시스는 내년 1월 점포 10곳을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지난달 예고했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 125곳을 폐쇄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도난 문제로 매장을 닫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약국 체인 월그린스는 지난 10월 범죄 집단의 조직적인 강도 행각으로 샌프란시스코 내 매장 5곳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샌프란시스코의 체사부딘 지방검사가 950달러 이하의 절도를 무혐의 처분한 선례가 있어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950달러어치 미만의 절도는 경범죄로 취급돼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도둑들이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이어 조직적인 강도대로 경영의 위기를 맞은 홈디포, 베스트바이, CVS 등
주요 유통체인 최고 경영자들이 주요 도시에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화한 범죄에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서명과 함께 이달 초 미 의회에 보낸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 예산 사상 최대인 7,680억 달러 예산안을 서명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담긴 국방 수권 법안에는 주 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2022 회계년도 국방 수권 법안 NDAA에 서명했습니다. 의회가 승인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국방 수권 법안 NDAA는 미 국방 예산과 정책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연방 상원은 지난 15일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국방 수권 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 국방 수권 법안은 내년 국방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68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1 회계년도 국방 예산보다 5%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이 국방 예산에는 병사들의 평균 연봉 2.7% 인상과 전투기 및 군함 구매 등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국방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대중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법안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과의 분쟁을 의식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 억지 관련 예산 71억 달러도 편성했으며 우크라이나 국경 분쟁에 따른 유럽 지역 관련 예산 40억 달러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3억 달러도 이번 국방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방 수권 법안에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이전 국방 수권 법안에 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감축 제한 조항 삭제입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을 중시 여기는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은 지난달 29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GPR 검토 결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본다며 현 시점에선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발표할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동맹 태세를 바꿀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곧 시행을 앞둔 국방 수권 법안의 한미동맹 관련 부분에 동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 최대 도시 뉴악시에 이어 호보큰에서도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호보큰 시정부는 식당에서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2세 이상 모든 사람들의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라비발라 호보큰 시장은 해당 조치를 내일인 29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시행한다며 지난달 11월 첫째 주 대비 시의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간 평균 이하로 떨어지거나 7일 평균 양성률이 5%로 떨어질 시 조치가 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월요일 기준 뉴저지주의 7일 평균 양성률은 15에서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보큰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미크론 변종이 촉발시킨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것이며 지난주 뉴저지에서는 뉴아크시를 시작으로 더 빌리지 오브 사우스 오렌지, 몽클레어 타운십에서도 실내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요양원 거주자 중 56%가 부스터샷을 접종받아 전국 평균인 50%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요양원 거주자 중 1만 9천여 명이 아직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부스터샷 접종률이 50% 미만인 요양원이 여전히 수십 곳에 달하며 접종률이 25% 미만인 곳도 20곳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요양원 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 4천여 명 이상이 나오면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주 전역 요양원 시설을 대표하는 뉴욕주 보건시설협회는 사망자가 급증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스터샷 접종 장려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사가 미전역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인해 뉴욕 시내 애플 스토어 매장을 모두 폐쇄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어퍼 이스트 사이드, 5번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랜드 센트럴, 소호, 웨스트 14번가 등 7곳의 맨해튼 애플 스토어 매장을 비롯해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 일대 16개 매장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매장 밖에서 주문한 물건을 수령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매장 운영을 언제부터 정상화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지난주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자 애틀랜타, 휴스턴 등 지역 7곳의 매장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보통 전체 직원 중 10%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 때 매장 문을 닫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고객과 직원 건강을 위한 조처라면서 현재 매장 폐쇄를 결정하고자 코로나19 사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6일 펠팍 한인회는 펠팍 브로드에비뉴 아우랑 식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 중에 타계한 고 최용식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자녀 임기를 대행하고 있는 현 오대석 회장을 2022년부터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할 차기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오대석 차기 회장 선출과 함께 새로운 이사진 구성, 정관 개정, 명칭 변경, 2021년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먼저 참석자들은 내년부터 2년 동안 펠팍 한인회 활동을 지원할 새 이사진과 감사로 고문의 안용진, 원유봉, 앤드류 김 재단을 임명하고 이사회는 김광수, 김지혜, 종리, 박차, 방시안, 오성자, 이성우, 이종욱, 장대순, 장만자, 제임스 송, 조수연, 선희한, 홍순환을 임명했습니다. 또 감사 자리에는 종리, 이성우 씨를 각기 임명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펠팍 한인회의 영문 명칭을 PPKAA, 팰리세이즈 파크 코리안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고 한용식 회장의 타계 이후 진행한 각종 사업과 관련된 수입 지출 내역인 2021년 결산안을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